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FDM으로 우리가 그 코드를 짜는 법을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었던 거 하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C 더하기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C 마이너스 D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C 이퀄 제로 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죠? 1차원 확산 이류 방정식 해서 얘네들 처음에 어떤 분포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이류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확산에 의해서 얘가 점점 이렇게 골이 메워지는 거죠. 말하자면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평탄화되는 것을 우리가 FDM으로 풀었죠. 그죠? FDM으로 풀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다시 한번 FDM의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은 요 미분 계산들을 그러니까 요 공간상 내가 여기서 이제 계산할 거예요. 여기 F 여기 C구나. C가 어떤 모양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것들이 각 점에서의 요 값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요런 법칙을 따라서 변해 라고 한 거니까 요 미분 계수를 잘 쓰면 되겠네. 미분 방정식이니까 미분 계수를 잘 쓰면 되겠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이제 여기다 점을 찍었을 것이고 그죠? 걔네들을 각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적절히 잘 계산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테일러 굽스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우리가 계산했었죠. 그죠? 열심히 근사를 해가지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원한다면 우리가 4차 정확도를 가질 수 있게, 테일러 굽스를 여러 개,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은 뒤에 거 얼마든지 잘 원하는 대로 지워지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 뭐냐면은 얘를 FV 방식으로 유한 최적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영어로 Finite Volume Method입니다.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기상수치법에서 내용을 했다고 들었지만 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잘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마저 다루도록 하죠. 자, 유한 최적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얘를 공간상에서 그 각각 공간에 점을 찍어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보는 게 아니라 얘를 구역으로 나눈다고 했었습니다. 얘를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서 요 구역에서의 한 평균 함수값이 얼마일 것인가를 보는 게 유한 최적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죠. 생긴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C는 X와 T의 함수였었죠. C의 X, T를 원하는 점에서 각 점에서 계산을 하는 게 목표였었죠. 도메인을 놓고 여기서 계산하고 싶은 점을 찍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걔를 칸칸이 나눠서 각 칸에서 중앙점에서 계산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요 X를 어디다 찍을까? 계산하고 싶은 곳에다 찍으면 됩니다. 그죠? 계산하고 싶은 곳에다 찍어가지고 걔를 이제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계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유한 차분법은 그렇게 합니다. FD, Finite Difference Method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유한 최적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간을 적당히 칸으로 나누어서 그 칸에서의 평균 C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바뀌죠. C의 X, T를 그 안에서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계산을 해서 D의 여기 크기가 델타면은 델타로 나눈 것. 얘를 변수로 취급합니다. C tilda라고 할까요? 물론 얘도 당연히 X와 T의 함수인 건 맞죠? 그죠? 당연히 얘도 X와 T의 함수고 요 델타라고 써 있는 거 헷갈리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역이 X1부터 X2면 얘를 X2-X1으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요게 그 X1부터 X2까지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의 평균값을 우리가 이렇게 구합니다. 적분해서 요걸로 구간의 너비로 나눠주면은 그게 거기서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얘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플럭스를 가정을 하는 거죠. 들어오는 플럭스는 더해주고 나가는 플럭스는 빼주자. 로 계산하는 것이 유한최적법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철학이 좀 다르죠? 그죠? 약간 철학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계속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한차분법에서는 점을 찍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유한최적법에서는 요 칸 안에 그 안에 칸에 물리량이 얼마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이 물리량이 양 옆에서부터 1차원이라면 양 옆에 2칸이 있고 2차원이라면 4칸이겠죠. 양 위아래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차원이라면 6칸이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칸이 되겠죠. 거기서 각각 얼마만큼이 들어오고 얼마만큼이 나가는가를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 플럭스를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일단 키포인트겠죠. 그죠? 이 플럭스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들어오는 양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고 하면 자, 얘를 이렇게 나눕시다. 우리가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칩니다. 여기가 i번째예요. 우리가 보통 공간은 j로 썼지. 이 j번째 셀에 얘를 계산한다고 칩시다. 플럭스로 계산. 그러면은 평균 그냥 바람이 일단 쉽게 이렇게 분다고 칩시다. 이렇게 분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경계면에서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요 이류 혹은 확산에 의해서 요 지점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플럭스가 어떻게 될까요? 플럭스.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사실 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U 곱하기 C. 이게 만약에 이류라면. 생각하면 당연하죠? 이게 물리량, 여기 물리량이 C라고 했으니까. 물리량이 곱하기 속도하면, 그만큼 오는 거지 뭐.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기를 뚫고 들어오겠죠. 당연한가요? 당연히 단위 시간 동안입니다. 당연히 단위 시간 동안. 당연하지 않으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쓰는 게. 안 당연해? 해볼까요? 해보면 되지.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아는 표정이야? 모르는 표정이야? 잘 모르겠어. 자,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이 여기 안으로 들어오겠죠. 바람이 불어서. 그죠? 여기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단면적을 A라고 하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U 델타 T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안에 요 지금 부피는 A 곱하기 U 델타 T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부피고 C는 이게 단위 부피당 어떤 물리량입니다. C의 정의가 원래 단위 부피당 물리량이에요. 지금 공간 나눴으니까 여기서 C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물리량입니다. 곱하기 C 하면 이게 실제로 요 안에 있던 어떤 물리량의 총합이 되겠죠. 그게 여기로 넘어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만큼이 넘어오는 거고 플럭스는 이걸 단위 면적, 단위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게 원래 플럭스의 정의잖아요. 단위 면적, 단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지. 단위 면적, 단위 시간으로 나눠주면 CU가 남죠. 이류에 의한 플럭스는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저 확산에 의한 거는 D 라운드 X분의 라운드 C가 됩니다. 여기 확산. 이 되죠. 자,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죠? 자,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류하고 확산, 이렇게 지금 플럭스를 계산하는 건 경계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경계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셀의 경계면에서 이루어져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셀을 5칸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finite difference 메소드라면 그냥 여기 5점에서 물리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 미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저 미분량을 5점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플럭스는 모두 몇 면에서 계산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 면이 모두 몇 개인가요? 몇 개죠?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는 거죠? 6개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죠. 그죠? 면은 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 플럭스는 전체 여기가 공간이 nx개로 잘랐다면 플럭스는 요 플럭스를 담은 정보는 반드시 배열이 몇 개가 돼야 되냐면은 nx 플러스 1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플럭스는 디멘전으로 설정할 때 nx 플러스 1개만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들마다 뭐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를 그러니까 1부터 nx 더하기 1로 하든지 0부터 nx라고 하든지 예, 뭐 이거는 각자 기호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둘 중에 어떤 걸로 해도 nx 더하기 1개가 선언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finite volume 메소드로 갈 때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플럭스를 계산할 건데 플럭스는 nx 더하기 1개만큼이 되어야 돼. x방향의 플럭스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nx 더하기 1개만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플럭스를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그래서 편의상 j인데 그래서 플럭스를 쓸 때 어떤 책이나 마찬가지인데 보통 어떻게 쓰냐면 노테이션을 여기 j-2분의 1이라고 써요. j의 왼쪽 면을. 왜냐하면 여기가 j면 여기가 j-1일 거 아니야. 예, 거기에 경계면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j-2분의 1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j-2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j 번째 셀의 왼쪽 면이 됩니다. j 번째 셀의 오른쪽 면은 j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지금 플럭스는 nx 더하기 1개를 잡아야 돼 라고 한 거고 자,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 j-2분의 1에서의 플럭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죠? 플럭스, 바람의 방에 따라서 저는 바람의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놨긴 하지만 u가 꼭 이렇게 되리란 보장은 없잖아. 그죠? u가 이렇게 갈 수도 있었지. 플럭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반대죠. 이게 왜 차이가 되냐면 만약에 바람이 이쪽이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c의 j번째는 시간에 따라서 플럭스의 j의 왼쪽 셀은 요 j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 다음에 j의 오른쪽은 빼줘야 되겠지. 그죠? 만약에 u가 양수면. 그죠? 그런데 u가 음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u가 이렇게 가는 거면 c의 j-1번째, f의, 그러니까 j-2분의 1이라고 써놓은 j의 왼쪽 면에서 이루어지는 플럭스는 j번째 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 플럭스에 의해서 j번째 셀은 감소하게 될 거 아니야, 농도가. j 대신 그리고 j 플러스 2분의 1에서 오는 게 자기를 증가시키는 작업이 되겠죠. if u가 음수면.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플럭 계산을 할 때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류가 있을 때 요거라고 했잖아요. 플럭스가 양수면 무조건 일로 가는 거야. 플럭스가 음수면 절로 가는 거야. 라고 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요 식 하나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플럭스가 양수면 일로 갈 거니까 얘는 더해주고 얘는 빼주고 근데 이게 만약에 계산인데 음수가 됐어. 음수는 저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음수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플럭스가 만약에 계산했는데 5야 라고 한다면 이 양수니까 CJ를 더해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계산해도 이게 만약에 플럭스가 마이너스 3이야 라는 소리는 절로 가는 거군. 그러면 CJ가 감소가 되겠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줘도 되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코딩 스타일에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해 주면 돼요.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플럭스 자체를 그냥 UC라고 하고서는 U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냐면 C는 자체는 양수일 테니까. 그죠? U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플럭스를 계산해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그냥 CJ가 자연스럽게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U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어서 이 식을 다르게 적용을 하든지 이거는 여러분들 코딩에 따라서 코딩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다른 코드들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코딩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U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실제로 나눠놓고 어떤 경우는 안 나누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는 아시죠? 문제가 뭔지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요 플럭스가 요 왼쪽 면에 있는 플럭스가 언제는 자기 자신을 더해줄 때가 있고 언제는 자기 자신을 감소시킬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헷갈리지 않게 요게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싸리 U가 0보다 크냐 음수냐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얘의 부호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만약에 J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해볼까요? J 더하기 2분의 1 플럭스가 있다고 칩시다. J 더하기 2분의 1 플럭스가 있으면 요 U가 양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걔는 C의 J는 감소시키죠.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감소된 만큼 C의 J 플러스 1은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 플럭스니까. 여기서 빠진 만큼 여기 정확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플럭스가 요렇게 된다고 하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CJ는 이게 마이너스 F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지만 요 플럭스는 그대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C의 J 플러스 1은 그대로 여기에 더하기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동적으로 질량 보존 법칙을 성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봐서 알겠지만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한번 시킬 건데 이렇게 finite difference 메서드로 하면 질량이 보존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어드벡션 이퀘이션을 풀면 당연히 질량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 어드벡션인데 질량이 어디로 가겠어?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finite difference 메서드로 하면 질량 보존이 보장이 안 돼요. 개런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식을 풀 때 질량 보존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각 셀에서 미분계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산은 조금씩의 오차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잘려나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오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finite difference 메서드로 풀면 질량이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질량이 보존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finite 볼륨 메서드로 풀면 빠져나간 만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자동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sorry. 중간에 하나 빼먹었다. 어디서 빼먹었냐면 여기에 지금 틸다가 붙었었죠. 우리가 지금 얘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 요게 지금 sorry. 어디서 틀렸냐면 죄송해요. 어디서 틀렸냐면은 이 플럭스는 지금 여기 있는 전체 양이죠. 그죠? 그죠? 아까 요만 그 양을 단위 면적, 단위 시간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A, 델타, T 단위 면적, 단위 시간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걔는 근데 양이죠, 양. 여기 근데 들어오면은 평균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죠. 그죠? 우리는 평균으로 계산하기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델타 X분의 1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여기도 델타 X분의 1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요 플럭스를 계산할 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여기 F가 UC라고 했으니까 U 곱하기 C 곱하기 단위 시간 동안 델타 T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요게
델타 t 동안 가는 게 되겠죠. 얘는 델타 t가 없으면 그냥 레이트고, 예, 보나마나 얘를 다시 이렇게 델타 t 이렇게 넘겨갖고 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풀면 델타 t가 여기 곱해질 텐데, 여기를 델타 x를 이렇게 나눠주는. 예, 그래서 실제 그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계산할 때 썼던 델타 x분의 u 델타 t 이런 계산이 다시 한번 비슷하게 등장하기는 합니다. 이제 여기 델타 x 나눠줬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숙제를 유한 최적법을 오늘 아니면 다음번에 시킬 건데, 네. 유한 최적법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그러니까 유한 차분법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정식 자체는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개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차이는 플럭스를 계산해 주어야 돼. 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라스트. 그래서 플럭스를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서 플럭스를 계산했으면은 예, 이 플럭스를 여기서는 빼주고 여기서는 더해 주어야 돼 라고 하면 되는데 마지막. 자, 그러면 플럭스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UC라며, 그죠? F는 뭐 이류만 계산하면 UC라고 칩시다. 자, 근데 요 지점에서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요 지점에서의 U는 얼마고 C는 얼마일까요? 원래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계산을 어디서 하냐면 요 점에서 하고 있잖아. 여기 평균점이니까 말하자면 여기서의 값인 거죠. 그죠? 요 셀에서의 평균값이니까. 그죠? 예, 요 셀에서의 평균값이니까 여기서의 원래는 U 값을 알고 C 값을 아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될 플럭스는 요 지점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죠? F의 J-2분의 1 혹은 F의 J 플러스 2분의 1 예, 왼쪽 면 혹은 오른쪽 면에서의 플럭스를 계산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뭔지는 알겠죠? 예, 원래는 지금 플럭스를 속도 곱하기 물리량, 원하는 물리량으로 해야 되는데 예, 원래는 우리는 지금 U하고 C가 전부 다 여기하고 여기에 있죠. 예, 그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의 우리가 플럭스를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반, 그죠? 예,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U도 반으로, 그러니까 2분의 1 U J 여기가 J-1이니까 J-1 더하기 U의 J번째 곱하기 2분의 1에 C의 J-1 더하기 C의 J. 이렇게 하면은 예, 근사적으로 가능할 것 같죠,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이게 센터드 스킴이라고 부릅니다. 예, 센터드 스킴이고요. 방법이 이것도 되게 많습니다. 예, 결국 유한최적법은 플럭스를 계산하는 게 관건입니다. 플럭스만 계산하면 그 다음엔 그거는 그 플럭스를 여기서 빼주고 여기서 더해주고 하는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유한차분법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게 키포인트였다면 여기서는 플럭스를 계산하는 게 키포인트인 겁니다. 자, 플럭스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굉장히 웃긴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자, 만약에 바람이 양수라고 칩시다. 바람이 양수면 결국 요 면을 통과하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왼쪽 셀에서 오는 거죠. 오른쪽 셀은 관여하지 않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 셀은 관여하지 않죠. 왼쪽 셀에서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U의 J-1 곱하기 C의 J-1. 만약에 U의 J-1이 양수면. 네, 거꾸로 U의, 이쪽에 U의 J-2분의 1이구나. J-2분의 1이 만약에 음수면, 이쪽으로 가는 바람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거꾸로, 여기서,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갈 테니까, 얘는 관여하지 않도록. U의 J, C의 J.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해요. 예. 그래도 안 싶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것 같고, 예.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예.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어빈드 스킴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쓰면 우리가 센터드고요.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어빈드 스킴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값만 반영하자라고. 당연하게도 방법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얘는 또이또이 하고요. 실제로 요 점에서의 값을 우리가 실제로 함수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요 점에서 함수값을 알고 싶은 겁니다. C에 말하자면 J-2분의 1을 알고 싶은 거죠. 그죠? C의 J-2분의 1을 정확하게 조금 더 알고 싶은 거죠. 그거나 U나 똑같으니까. 예.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푸리에 시리즈를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C의 X, 우리가 델 X의 값을 알죠. 그죠? Cx, 델 X의 값을 압니다. 얘는 C의 X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C 델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C 델 X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수업 중입니다. 이따 전화 드릴게요. 뭐 C의 X 마이너스 델 X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CX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C 곱하기 뭐 마이너스 델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C 델 X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는 게 있죠. 그죠? 그죠? 예. 이거를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C의 X 마이너스 2분의 1 델 X의 값을 알아내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잖아. C의 아까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C의 J 마이너스 2분의 1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면에서의 그 함수값이 얼마라는 거야? 알고 싶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X에서 반만큼, 델타 X의 반만큼 갔을 때 여기서의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얘는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C의 X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C의 마이너스 2분의 1 델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C의 2분의 1 델 X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 C의 X는 그냥 C의 X. 요 세 개를 이용해서 이거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적절히 조합해서. 예.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예. 여기가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지금 A 배 B C가 또 겹치네. 예. A, B, C 배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A, B, C가 될 것이고 여기에 A, B, C는 없고 여기에 A, B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래갖고 요거를 다 더한 게 이거랑 같아야 되고 요거를 다 더한 게 이거랑 같아야 되고 얘를 다 더한 게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되도록 A, B, C를 조절하는 거죠. 뭐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해볼까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어야 될 것이고 여기는 계산은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A 마이너스 B인데 그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여기는 지금 A하고 B하고 계수하고 똑같은데 2분의 1 라운드 X 델 X 제곱을 묶으면은 여기 2분의 1이 제곱이 있으니까 앞에 4분의 1이 나오겠네.
이렇게 4분의 1이 나와야 될 것이고, 요 연립방 정식을 풀면 되죠. 이해가 되고 있나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은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두 개 합치면, 요거 합치면 2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예, b는 여기 더했을 때 8분의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8분의 3이면 되겠네. 그죠? a가 마이너스 8분의 1, b가 8분의 3,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 더하기 b가 4분의 1이니까 c는 4분의 3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C의 J-2분의 1은 근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A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8 마이너스 8분의 1 C의 J 플러스 1. 네.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8분의 3이니까 8분의 3 C의 J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3 C의 J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소리죠. 그죠? 네. 그래갖고 어쨌든 알겠지만, 그러니까 타겟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는 요 안에 finite volume 메소드에서 요 안에 평균값이 궁금한 거고, 그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J번째라고 부르고, 그럼 J-1번째고 여기가 J 플러스 1번째인데, finite volume 메소드는 뭐냐면은 요 안에 들어오는 물량의 변화를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플럭스의 변화를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럼 플럭스를 잘 계산을 해보자. 가 돼야 돼.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실제로 얘를 코딩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코딩할까 생각해보면 일단 모르겠지만 플럭스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플럭스를 계산하려면은 여기 지금 3개로 나왔는데 당연히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일단 플럭스는 nx보다 하나 더 많게 배열을 선언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 더 말아냈어. 그러면은 각 면에서의 플럭스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러면은 요 점에서의, 요 면에서의 값을 계산해야 되겠다. 이거가 되는 건데, 첫 번째, 심플하게는, 그냥 뭐, 여기 j-1 j 아니까 걔의 중간값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요쪽 게 오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저쪽 게 가는 걸로 하자.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어빈드 스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개수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여기는 지금 요 하나, 둘, 세 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썼죠. 그죠? 그럼 만약에 하나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 하면 될까요? 하나 더 쓰면 되겠죠. 그죠? 하나 더 쓰면 하나 더 정확하게 되겠지. 하나 더 쓰면 여기 하나 더 쓰면 여기 항 하나를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제는 이렇게 3개를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 C의 J-2분의 1을 하나, 둘, 3, 세 번째 항까지 그래도 정확하게 근사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오케이?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플럭스를 그러면은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요 선에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파이나이트 볼륨 메소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실제로 그럼 코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하기 그리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혹시 기상수치법에서 스태거드 그리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기상수치법 배운 사람? 스태거드 그리드, 엇갈림 그리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였을까? 엇갈림 격자 체제? 배운 적 없어요? 오케이, 배운 적 없으면 좋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목표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1시간 안에 끝내고, 여러분들한테 코딩할 시간 2시간을 드려서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지금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소드로 풀었던 것을 똑같은 문제를 파이나이트 볼륨 메소드로 푸는 것이 목표입니다.
답은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실제로 비슷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해 볼 겁니다.